무릎에서 이 관절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골이라는 거예요. 이 뼈하고 뼈를 덮어주는 이 연골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관절이 움직임이 있는 건데, 그 연골의 두께가 이제 얇아지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결국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한 60세만 돼도 사실 굉장히 연세가 이제 많으신 축에 속했죠. 관절염은 이제 결국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그러면서 이제 관절을 과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닳는 건데, 이제는 요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40대, 50대에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들 오세요. 오시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어떤 무릎의 병변들을 제때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이 조금 더 빨리 닳는, 그러니까 관절에 이 보호해주는 그런 기전들이 망가진 상태에서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기에 좀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분 어머님들이, 환자분들이 특히 이 오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서양에 비해서 이제 오다리가 있다 보면은 이제 다리의 축 자체가 이 무게 중심이 무릎의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이제 과사용이 되게 되고, 과사용이 되면은 이제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기 관절염, 그러니까 한 40대, 50대에도 환자분들이 관절염을 진단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제일 이 좀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이 좋다고들 생각을 하세요. 걷는 운동, 등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다 무릎 뭐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뭐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들을 받아도 이제 운동해야죠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사용량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으로 바꿔야 돼요. 운동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기는 한데, 무릎을 사용을 많이 하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하는 운동들은 가급적으로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운동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걷는 운동보다는 자전거, 뭐 등산보다는 수영, 뭐 이런 식으로 관절 사용량이 좀 적은 운동으로 좀 바꾸셔야 되는 게 환자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관절염이 조기에 생기는 관절염들은 방치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치료로 관절을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도 방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이라는 게 수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70세쯤 요새는 이제 가장 적정한 나이가 한 70세 전후로 보는데, 그때쯤 받으면 딱 한 번 수술 받는 걸로 평생을, 나머지 여생을 한 20년, 30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들이 한 90점, 95점쯤 되세요. 인공관절이 망가져서 20, 30년이 지나서 망가져서 재수술을 받게 되면 만족도 한 60점대로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인공관절은 딱 한 번만 받아야 되는 수술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그 수술을 받게 되면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좀 피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이 관절염이 왔을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관리를, 심지어는 어떤 운동이 좋다, 어떤 거는 피해야 된다, 이런 거라도 의사한테 얘기를 들어서 무릎이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막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좀 늦추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보존적인 요법이 됐든 뭐 수술적인 요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너무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 받는 거는 좀 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
환자분들의 나이와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단 초기에는 약물 치료 위주예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하고요. 운동의 변화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로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무릎에 주사 치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관절 청소를 한다든지 뭐 연골 재생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시술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정 안 돼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수술까지 가게 되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무릎에 관련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안 쓰든가 사용량을 줄이던가,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들의 힘을 키워서 무릎을 보호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걸을 수는 없죠.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과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이 걸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1시간씩 운동장을 돈다든지 뭐 등산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무릎을 계속 쓰셔야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운동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자전거, 그러니까 디디든 힘이 없는 자전거나 수영이나 부력으로 인해서 그 중력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쪽의 운동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내가 뭔가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허벅지 쪽 근력 운동, 대퇴사두근의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힘을 키워서 무릎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과사용. 특히 또 이제 바닥 생활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닥 생활이 하다 보면 무릎에 너무 많이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면은 무릎 안에 압력도 올라가고 연골들이 서로 짓이겨지는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무릎 바닥 생활 피하는 거, 그다음에 걷는 양 줄이는 거. 운동을 해야 된다면 걷는 운동보다는 자전거나 수영 정도로. 그 다음에 내가 본인을 뭐 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어떤 운동은 뭐냐면 대퇴사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